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이 민법의 경우 최근 판례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법 과목은요, 추상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먼저 이 제도의 핵심을 파악하고 또 사례를 통해 접근해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지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힘차게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할게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효제도에 관한 민법상의 제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부 무효에 관한 제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민법 137조에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령이 중에서요, 그 일부분이 무효 상태가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유효한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 이 전부를 무효로 취급할 거냐, 아니면 그 무효에 해당되는 부분만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유효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과연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정리할 것이냐를 우리 민법 137조에서 선언해 놨습니다. 여기서는 원칙적으로는요,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삼았어요. 즉, 법령의 일부분에 무효가 있으면 그 전부를 무효로 취급하자라는 것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그 무효 부분을 제거하고 나머지만으로 법률 행위를 당사자가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그때는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로 취급하겠다는 거죠. 이 내용은 우리는 원칙과 예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는 일부 무효의 법칙이라 그래요. 원칙, 예외 이걸 합쳤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법령의 한 부분에 무효가 있으면 그 법령이 전체를 무효로 취급해서 권리 의무가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취급하자는 거죠. 다만 거래 당사자가 그 무효 부분을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거래 행위를 그대로 했을 것이다 라고 가상적으로 인정되는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그 가상적 의사를 기초로 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유효로 취급하자. 왜? 그때 별도로 또 그 나머지 부분만 거래 행위를 별도로 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당사자가 그러한 의도가 존재한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만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죠.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이죠. 그것이 바로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합니다. 이때 이 예외에서 꼭 필요한 요건이 있어요. 즉, 가상적 의사가 인정될 때 한해서만 나머지 부분이 유효해요. 이때 가상적 의사라는 말을 민법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일부분의 무효 사유가 해당되는 것을 없애버리고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판단되어서 인정될 때 그것을 우리는 가상적 의사라 그래요. 가상적 의사. 이 의사가 인정될 때 그때 일부 무효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이 가상적 의사라는 것은 실제 의사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 의사를 밝혀내는 것은 바로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밝혀내는 거예요. 당사자 의도가 아마도 이 무효 부분을 제거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거래 행위를 했을 것 같은데 라는 것이 보통 사람 입장에서도 인정된다는 거죠. 그때 그 보통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상적 의사는 말 그대로 실제 의사가 아닙니다. 존재하고 있는 의사가 아니라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가상적 의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의사가 아니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효행위 전환이에요. 이 전환이란 말은 당사자가 한 행위는 A라는 행위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A라는 행위는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무효 사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 사유가 존재하면 이 A 행위는 무효인 행위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거래 행위를 한 당사자가
이 행위가 실제로 한 이 행위가 무효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행위를 하지 않고 B라는 이 행위를 하였을 것이다 라고 만약에 인정된다면 별도로 또 이 B 행위를 새롭게 하라 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B 행위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같으면 A 행위를 실제로 했지만 B 행위로 바꾸어서 B 행위로서 유효한 행위다 이렇게 인정해 줘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한 A 행위에서 실제로 하지 아니한 가상적 행위인 B 행위로 바꾸어서 인정하는 제도를 우리는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환, 전혀 다른 행위를 하는 거죠. 실제로 행위와 다른 행위요. 실제 행위는 무효 행위, 그러나 가상적 행위로서의 B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인정하는 제도가 바로 전환 제도예요. 이것도 우리 민법에는 138조에서요. 반드시 거래 실제로 한 행위 당사자가 이게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B 행위를 했을 거야 일반적으로 라는 인정되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이걸 또 역시 마찬가지 가상적 의사죠.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의사, 이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었을 때 B 행위로 바꾸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일부 무효의 법리나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서는요, 최소한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봐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될 때만 일부 무효를 또 무효행위 전환 행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이 추인이란 것은요, 존재하는 무효인 행위를 당사자가, 행위 당사자가 이거 행위 인정, 지금 인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행위를 이렇게 B 행위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A 행위를 새로운 탈바꿈이 된 A 행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되겠죠. 이 A 행위가 무효 사유가 있기 때문에 무효인 행위다. 이 행위가. 그런데 이 무효 사유가 만약에 없어졌다 해보세요. 무효 사유가 종료되었다. 없어졌다면 그러면 이 A 행위를 새롭게 만드는 A 행위로 이렇게 인정해 주자는 거죠. 이렇게 이 행위로 B 행위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A 행위를 무효 사유가 없어진 A 행위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A 행위를 새로운 A 행위로 탈바꿈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추인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추인은 추후에 그 내용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인정하려 그러면 유효한 새로운 이렇게 행위로 인정해 주려 그러면 무효인 사유가 없어져야겠죠. 무효인 사유가 이 A 행위 안에서 없어졌을 때 새로운 A 다시 행위로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겠죠. 이것을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추인의 의사를 이렇게 표시할 때 이때부터 새로운 행위다 이렇게 인정해 주겠죠. 그러면 추인한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A 행위나, 즉 예컨대 무효인 A 행위가, 무효인 매매 계약이 그 무효 사유가 만약에 제거되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행위 당사자가 종 전에 했던 이 무효인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무효였지만 이제는 이 A 행위 그냥 쓰자, 그냥 우리가 A 행위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추인하는 거예요. 추후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한 그때부터 그래 이제부터는 유효한 요건을 갖추어 있는 A 행위로 인정하자라는 것이. 그러면 이때 우리가 또 법률 용어 하나 필요합니다. 추인한 의사 표시를 한 그때부터, 자 이렇게 그때부터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래적 효력을 인정한다 이렇게 해요. 장래효 이렇게 공부하겠다. 그죠? 자, 우리는 처음부터라는 용어를 쓰면 소급한다라고 했고 그때부터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장래적으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장래효라고 해요. 소급효, 장래효 이런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시험 문제를 푼다 할 때 소급하여 아니면 장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용어와 같은 뜻이다라고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당사자가 추인한다라는 의사표시한 그때부터
새로운 A 행위로 인정하는 제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간주하는 제도. 자, 이때 여기에 효력을 인정한다 했죠. 우리 법에는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로 본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용어가 필요한데요. 법 규정에 무엇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았으면 이 본다라는 의미를 민법에서는 또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것을 간주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간주하는 규정. 그래서 간주 규정이라고 해요. 본다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 간주하는 규정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 내용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즉 법 규정에 의해서 이 내용으로 확정시킬 때 본다라고 하고 그 본다라고 하는 규정의 해석을 할 때는 간주되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법 조문을 해석할 때 필요한 요 용어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취소권이에요. 이 취소권은 기본적으로요. 우리 민법에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일정한 요건 아래서 취소권을 행사하는 건데 먼저 여기 보시면 취소권을 행사는 기본적으로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에서 정해준 취소권자가 해야 합니다. 반드시요. 그러면 취소권자가 누가 하는 거냐 이걸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취소권자는 우리 민법에서는요. 제한 능력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 후견이거나 피한정 후견입니다. 자, 이게 또 어려운 내용이 나왔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용어가 나왔다 그죠?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만 19세 미만자가 되겠죠. 18세까지를 미성년자라 합니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이라는 법원이 선임해 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라라고 법원이 심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해요. 성년 후견으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가정법원으로부터 선임되어 있는 그 사람입니다. 심판받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피성년 후견이라 그래요.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 후견으로부터 일정한 법령을 하려 그러면 도움을 받아서 해야 한다라고 법원으로부터 즉 가정법원으로부터 심판받은 사람을 피한정 후견이라 그럽니다. 이때 피성년 후견이나 피한정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하는데 능력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정법원에서 이렇게 심판한 것이죠. 자, 이 세 사람을 우리는 법에서는요 제한 능력자라고 표현해요. 즉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법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대리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이죠. 법에 정해져 있는 대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친권자인 부모가 1차적 법정 대리인이 되고요.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는 성년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을 도와주는 법정 대리인입니다. 또 피한정 후견의 경우는 한정 후견인이 이 피한정 후견을 도와주는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부터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죠. 자, 이러한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요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한 경우입니다. 즉 착오에 빠져서 스스로 의사표시한 사람은 우리 민법에 109조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신이 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해놨어요. 그러면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한 사람도 취소권을 가진 자다. 그 다음에요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한 사람 있죠? 이걸 우리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 또는 사기를 당해서 의사표시한 사람 또는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한 사람 이 사람은요 역시 우리 법에서
그 거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한 사람도 취소할 수 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제한능력자 그리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사람, 하자 있는 의사표시한 사람 이런 사람이 기본적으로 취소권자, 그리고 이들의 대리인이나 이들의 승계인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리인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법정 대리인이나 임의 대리인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나 임의 대리인도 취소권자가 될 수 있죠. 또 승계인요. 승계인이란 것은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취소권자인 이 제한능력자나 착오인 의사표시한 사람이나 하자인 의사표시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그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는 승계인이라 하는데, 이 승계인도 상속인처럼 포괄적으로 모든 재산권을 승계받는 포괄 승계인이 있고요, 권리를 특정해서 승계받는 특정 승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승계인에는 그 두 유형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5사람입니다. 제한능력자, 착오인 의사표시한 사람, 하자인 의사표시한 사람, 대리인, 그리고 승계인, 이런 사람들이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때 취소권 행사하면 일정 기간, 이걸 우리는 제척기간을 하는데요, 이 기간 내에 취소한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게요, 상대방한테 의사표시하면 그러면 취소권 행사가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취소하면 효과는 어떻게 되죠? 소급에서 무효로 된다 그랬어요, 그죠? 소급에서 무효가 되니까 취소해버리면 무효행위와 같습니다. 완전히요. 따라서 아직 취소하기 전에 그 거래행위 내용대로 이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행을 안 하면 되죠. 이행 전이면 이행을 안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취소하기 전에 이행한 이후에 만약에 취소를 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 없는 것을 이행한 것이 되죠. 그래서 부당한 이득이 되고, 그 부당한 이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이게요, 그것을 우리는 부당이득 법리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다만 여기서요,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민법 규정에 별도로요, 제한능력자가 취소한 경우에요. 제한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소비해버리고 남은 것 있죠. 지금 남아있는 것만 돌려줘 버리면 이 제한능력자는 반환 범위를 다 반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한능력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이익을 다 소비해버리고 낭비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 제한능력자는 돌려줄 게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 하냐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익을 반환하면 된다. 누가? 제한능력자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한능력자를 우리 민법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때요, 이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에서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취소권자가 취소 안 하겠다 하면 취소권이 소멸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취소권 소멸되면 그 거래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겠죠? 따라서 그러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했다라고 합니다. 추인. 그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권리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즉 취소권을 포기할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추인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요, 무효행위를 추인하는 것도 있었어요. 추인이란 단어가, 그죠? 그러나 여기에 취소할 수 있는 거래행위를 이 취소권자가 취소 안 하겠다, 나 취소권 가지고 있는 거 포기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추인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하겠죠. 따라서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그 내용을 추인을 하고요.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겠죠. 왜냐하면 취소권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더 이상 무효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행위로 확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효로 확정시키겠다는 그러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자기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우리는 추인권을 행사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추인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내용의 효과는 뭘까? 그것은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의 법령에는 유효한 행위로 확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확정적 유효이고 그때부터 유효니까 장래적 효력입니다. 장래적 효력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장래적 효력. 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물론 이 추인권 행사의 모습은 이렇게 포기의 의사 표시를 통해서 취소권을 소멸시킬 수도 있고, 즉 유효한 행위로 만들 수도 있고, 법의 규정에 의해서 추인으로 인정되는 제도도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는 추인. 이것을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법정 추인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 법정 추인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이 법에서 당연히 추인된 것이다 라고 간주합니다. 간주. 확정한다는 것이죠. 확정. 그래서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은 크게 두 가지 제도에 의해서 유효한 행위로 확정시킬 수 있다 하는 취소권자 스스로가 취소권을 포기한다라고 의사표시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는 일정한 사유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추인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추인한 것과 똑같이 우리 민법이 정해놨다. 이걸 우리는 법정 추인 제도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제도에 의해서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보시면 일단 무효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절대적 무효로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효력이 안 생깁니다. 거래 당사자 사이에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한테도 함께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효예요. 그러나 취소는요, 아니란 거예요. 취소는요, 일정한 경우에 모든 사람이나 취소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한 내용을 가지고 무효가 되었다라는 주장을 일정한 사람한테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말하냐면 상대적이다라고 해요.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취소했으니까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법에서 정해져 있는 특정된 사람한테는 무효가 됐다는 사실을 주장을 못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상대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취소에는 상대적 취소가 존재하고 그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 취소를 원칙으로 한다. 이 내용은 아마 우리가 심화 과정에 들어갔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효는 처음부터 언제나 영원히 무효죠. 무효는 처음부터 계속 무효예요. 그런데 취소의 경우는 좀 달라요. 취소는 유효한 상태잖아요. 다만 유효지만 취소한다라고 해버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취소권이 존재하는 것을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취소를 할 수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영원히 유효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무효인 경우는 영원히 무효예요. 유효로 바뀌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거래행위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도록 취소권 행사하지 않고 내버려 둬버리면 확정적 유효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이 존재합니다. 자, 추인 부분에도 보시면 무효행위에 대해서는 추인은요, 무효 사유가 끝나고 난 뒤에 추인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유효한 행위로 되죠.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로 돼요. 그래서 이 추인은 소급하지 않는다, 장래적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취소는요,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추인을 하면요, 그때부터 취소권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때부터 유효가 되겠죠. 여기는 그때부터 장래적으로 유효한 새로운 행위로 인정할 수 있고, 취소는요, 취소권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때부터 유효한 행위로 확정될 뿐입니다. 여기는 새로운 행위로 A 다시 행위로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요. 근데 여기는요,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가 그대로 유효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추인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는 전환의 법리가 있죠.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안에서는 전환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밑에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는 취소 사유, 무효 사유. 이게 무효 사유죠. 이게 취소 사유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실제 내용에 들어가서 심화 과정에서 하나씩 다 검토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일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무효제도, 취소제도를 일괄해서 정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영석 교수님의 열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무효제도와 취소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히 취소권의 경우에 이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무효, 취소권을 포기하는 추인을 하게 될 경우 유효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좀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누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권리를 행사하는지 잘 구분하셔서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